안녕하세요. 요즘 경제나 주식시장 관련 소식은 온통 부정적인 것 뿐인데요. 그걸 듣고 있으면 당장이라도 뭔가 일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들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두렵고 무섭기 때문에 안전할 때까지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것도 나쁜 생각은 아니라고 보지만 그때 먹을 게 별로 없다는 것만은 아시길 바랍니다. 보통 주식이 싼 경우는 두렵고 무서울 때죠. 인간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회피하려는 습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때야말로 주식 투자의 적기라는 겁니다. 전 주식 단타를 10년 하면서 산전수전 다 겪어본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 단연으뜸은 2007년 미국 금융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1년 정도 조정을 했던 것 같은데요. 정말 두렵고 무서워서 식은땀이 다 날 정도였습니다. 그 당시 장중에 서킷 브레이커와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었죠. 모든 주식들이 폭락을 시작하는데 정말 안 당해보면 모를 겁니다. 정신이 멍해질 정도로 공포스럽더라고요. 2007년에 있었던 미국 금융위기를 전 연준 의장이었던 앨런 그린스펀은 100년에나 한 번 나올 만한 그런 위기라고 표현했었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회복이 됐습니다. 위기가 곧 기회라는 거죠. 이건 코스피 월봉 차트인데요. 2007년 미국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폭락이 나왔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폭락 뒤에 폭등이 나오는 겁니다. 조정 기간은 두렵고 무섭겠지만 결국은 회복된다는 거죠. 스프링처럼 말입니다. 제가 석 달 전부터 9월과 10월은 일단 지켜만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두세 번 미리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추석을 전후로 주식시장이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기온이 내려가면 행동과 생각이 보수적으로 전환되는 메커니즘이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요. 아마도 무의식적 본능과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쨌든 지금의 상황에서는 기다려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올 초부터 꾸준히 상승을 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전반적인 상황도 좋은 편이 아니고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번에 설사가 나온다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미국 금리 인상 변수 때문에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올 초부터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연준이 언제 금리 인상 안 한다고 못 박은 적이 있었나요? 필요하면 하겠다고 여지를 항상 남겨놨었죠. 추수감사절도 다가오고 연말 크리스마스 휴가를 즐기려면 그동안 수익 본 걸 매도하는 수밖에요. 거기다 겨울도 다가오니 투자 패턴도 보수적으로 변하는 거죠. 우리나라라고 다를까요? 이번에 만약 설사가 나오면 이삭을 줍듯이 조금씩 사 모으세요. 주식은 스프링과 닮았기 때문에 때가 되면 다시 튀어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겁먹지 마세요. 문제는 어떤 주식을 언제 어떻게 매수해야 하는가에 대한 계획이 평소 미리 세워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회가 와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싸다고 아무 주식이나 무작정 매수할 수는 없는 법이니까요. 제가 오래전에 읽은 채테크 책의 만약을 위해서 1년 정도의 생활비를 비상금으로 보관하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그때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었죠. 만약 예기치 않게 빈털터리가 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앞이 까마득할 겁니다. 하지만 1년 정도의 생활비를 비상금으로 가지고 있다면 심리적으로도 안정되며 여유를 갖고 앞으로 닥칠 상황을 대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건 마치 리스크를 줄이는 분산 투자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주식 투자를 하다가 보면 필이 꽂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왠지 모르게 대박이 날 것 같은 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때 올인이나 몰빵의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저도 그랬었으니까요. 사실 알고 보면 인간의 마음이란 거기서 거기죠. 제가 지금껏 경험을 한 바로는 절대 올인이나 몰빵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사실 환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히려 그런 주식들은 오르는 듯 하다가 결국엔 폭락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세력들이 여러분을 유혹하기 위해서 작업을 한 것뿐이죠. 그래야 개미들이 물불 안 가리고 달라붙을 테니까요. 따라서 아무리 좋아 보이는 주식도 올인이나 몰빵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분산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물려서 조정을 하더라도 버틸 수 있는 여유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좋아 보이는 주식에 올인이나 몰빵을 했는데 고점에 물렸다고 생각해보세요. 심리적으로 쫓기게 되기 때문에 압박감과 스트레스가 엄청날 겁니다. 손절을 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하지만 그게 분산 투자한 주식 중에 하나라면 심리적으로도 훨씬 여유로울 뿐만 아니라 다른 주식에서 난 수익으로 물타기를 해서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춰 반등할 때 손실을 줄이며 빠져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보유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도 있죠. 때문에 아무리 좋아 보이는 주식일지라도 절대 올인이나 몰빵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주식이 생각대로 안 움직이게 되면 털릴 확률만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옛날 바빌로니아라는 고대 국가에서는 시민들이 자기 자신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경우가 흔했다고 하는데요. 그 대신 만약 빚을 갚지 못하면 노예로 전락했다고 합니다. 인간이란 정말 얼마나 어리석은 것일까요? 지금이라고 다를까요? 만약 은행 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 또는 카드론 같은 빚을 지고 있다면 잠재적으로 노예라고 봐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전 한 번도 빚을 져본 적이 없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당장 빚을 지지 않고 삶을 영위할 수 없다면 그건 뭔가 잘못됐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요즘은 20, 30대조차 빚을 지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게 절반에 가깝다고 합니다. 거기다 OECD 국가 중 가계부채 1위가 우리나라인데요. 빚을 권하는 사회와 그 빚이 무서운지도 모르고 일단 쓰고 보자는 사람들이 만든 결과라고 봅니다. 평생 빚 갚다가 볼장 다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나마 다 갚기라도 하면 다행이라고 봅니다. 매달 은행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면 남는 게 없는 사람들이 300만 명 안팎이라고 합니다. 이거 나라가 완전히 미친 거 아닌가요? 국가나 사회나 개인이나 빚 무서운지 모르니 말입니다. 요즘 보면 오히려 빚 지는 게 자랑인 세상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기까지 합니다. 주변에 보면 자신은 신용등급이 좋아서 은행에서 얼마를 빌릴 수 있다고 당당하게 떠들고 다니더라고요. 전속으로 비웃지만요. 은행이 잠시 현금을 보관하거나 이자를 받는 곳이지 돈을 빌리는 곳인가요? 전 태어나서 한 번도 은행에서 돈을 빌려야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산에 들어가서 약초를 캐먹을 지언정 빚을 지지 않겠다는 게 제 소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전 신용카드조차 없다가 3년 전인가 처음 만들었는데요. 그것도 제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부모님이 병원에 다니실 때 사용하기 위한 용도로 만들었을 뿐입니다. 그 외 다른 용도로 신용카드를 써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다못해 신용카드로는 편의점에서 껌 하나조차 구입을 해본 적이 없는데요. 이런 제가 미친놈인가요? 사실 신용카드라는 게 편리한 측면이 있지만 과소비를 조장하고 현금 서비스나 카드론의 유혹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신용불량자도 신용카드가 사회 전반에 도입되면서 나타난 현상이죠. 과거엔 신용불량자라는 말 자체가 없었습니다.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 평균 금리가 17%이고 카드론 평균 금리는 14%라고 합니다. 이거 완전히 고리대금업 아닌가요? 그런데도 이런 현금 서비스나 카드론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아마 대한민국에서 이 신용카드 때문에 한 번이라도 난리가 나지 않은 집안이 없으리라고 보는데요. 아닌가요? 인간이란 생각보다 합리적이거나 현명하지 않다는 겁니다. 또한 유혹에 무척 취약하죠. 수많은 신용불량자들을 생각해보세요. 그들이 처음부터 신용카드를 아무렇게나 막 쓰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냥 쓰다가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신용카드를 버리고 체크카드를 쓰는 게 보다 합리적이고 현명한 선택이 아닌가 합니다. 저는 빚도 습관이라고 봅니다. 처음이 어렵지 쓰다가 보면 점점 늘어나는 게 빚의 속성입니다. 원금에 이자가 붙기 때문이죠. 처음부터 은행 대출, 마이너스 통장, 현금 서비스, 카드론 같은 건 아예 없다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거에 기대기 시작하면 절대 금융노예로부터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가능성만 커진다고 봅니다. 제가 처음에 언급했던 바빌로니아의 시민들이 자신을 담보로 빚을 내고 노예가 되고 싶었을까요? 대부분은 그 빚을 갚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빚을 갚는다는 건 생각처럼 쉽지 않다는 거죠. 따라서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게 훨씬 낫다고 봅니다. 저는 빚은 사회의 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빚은 대가를 요구하기 마련입니다. 바로 고통이죠. 그리고 빚은 빨리 청산을 할수록 좋습니다. 일단 제일금융권으로부터 더 이상의 추가 대출을 못 받는 상황이라면 그냥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하라고 권유하고 싶습니다. 발악하며 제2금융권이나 사금융에 손을 대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래봐야 대부분은 빚만 늘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밑바닥에서 발악을 해봤자 힘만 빠지고 더 깊숙이 들어갈 뿐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어떻게든 되겠지라며 대책 없이 일을 저지른다는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대부분이 어떻게든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환상일 뿐입니다. 생각과 현실에는 엄청난 간극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바빌로니아의 시민들처럼 스스로 노예가 되고 싶어서 환장한 사람들이 차고 넘치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 아닌가 합니다. 남의 돈 무서운지 모르고 까부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전 요즘 우리나라가 폭풍 전야와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뭔가 큰 게 한 방 나올 것 같다는 생각 말입니다. 빚으로 굴러가는 세상이 언제까지 가능하리라고 보시나요? 저는 이제 거의 한계점에 다다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때문에 비상시를 대비해서 항상 1년 정도의 생활비는 현금으로 쥐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앞으로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절대 아파트 투자는 하지 마시고요. 이번 정권에서 어떻게든 아파트 폭락을 막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겠지만요. 그렇게 하고 있고요. 하지만 추세를 거스를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건 미친 짓일 뿐이죠. 빚은 스스로를 노예로 만드는 가장 쉬운 길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어떻게 태어난 인생인데 노예로 살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제가 이렇게 말려도 별 소용은 없겠지만요.